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따로 먹어서 질병을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더 손쉽고 꾸준히 지속하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할 수밖에 없는 식사 시간에 제가 알려드린 재료들을 꾸준히 습관화하여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재료들은 다 구하기도 쉽고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방법이 어렵지 않다는 것도 잘 아시죠? 오늘도 짧지만 유익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빠뜨렸잖아요. 에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따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아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잘 해주신다고요. 근데 그쵸 여러분? 식물에서 유래한 화합물을 플라보노이드라고 하고요. 이 플라보노이드는 정상인이나 당뇨인 같은 질병이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혈관을 이완하여 혈압을 낮추는 물질인 산화질소를 분비시킵니다. 또한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도 있고 특정 플라보노이드의 섭취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20%까지나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도 13년 동안 37,514명을 추적 조사하여 내린 결론 역시 이것을 섭취하면서 심장병 발병률이 36%나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이 뭐냐고요? 바로 차입니다. 무슨 차냐고요? 사실 무슨 차인지보다 이 차를 얼마나 섭취해야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죠. 이 차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많았고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춰주는 비율은 적게는 11%에서 많게는 70%까지 다양했습니다. 또한 차 속의 플라보노이드 중 특히 카테킨의 경우 기초 대사율을 높이며 근육의 포도당 흡수를 향상시킴으로써 체중 감량과 당뇨에 모두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카테킨을 고함량 함유한 차를 마시게 한 후 12주간 관찰한 실험에서는 당화 혈색소를 0.37만큼이나 감소시킬 수 있었고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 또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 차가 바로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녹차고요. 제가 식사와 함께 섭취하라고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녹차를 가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이뤄냈던 실험들은 녹차를 하루에 6잔 이상은 섭취해야 나오는 결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6잔을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식사할 때 물 대신 차를 마시듯이 우리도 식사할 때 물 대신 녹차를 드시면 하루에 6잔 정도는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저산증이 있는 분들은 식사와 함께 물을 섭취하면 위산이 희석되어 좋지 않습니다. 식사와 함께 할 때 건강해진 재료 두 번째, 우리는 김치찌개 같은 음식들을 먹을 때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 반주인데요. 소주 이야기를 하니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여요. 가벼운 알코올은 건강에 이롭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하지만 분당 서울대병원 수학인외과 최윤진 교수팀이 한국인 약 2,300만 명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소주를 하루에 한 잔 이하로 섭취한 경우에도 위암과 대장암의 경우 8%, 식도암은 20% 비음주자에 비해 발생 위험이 높았습니다. 하루에 3잔을 초과하면 위암은 20%, 대장암은 30%, 식도암은 무려 210%나 위험도가 높아졌습니다. 반주로 소주를 드시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반주로 드시면 건강한 알코올도 있습니다. 선진국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심장병 사망 요인을 조사한 실험에서는 적절한 양의 포도주의 섭취가 사망률을 낮출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맥주는요? 궁금하시죠? 36,000여 명의 건강한 프랑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도주와 맥주를 가지고 조사한 실험에서는 맥주는 사망률을 낮추는데 오히려 안 좋았고요. 이 실험에서 포도주를 섭취했을 때 사망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알코올의 용량은 대부분의 실험에서 여성의 경우 하루에 한 잔, 남성의 경우 하루에 2잔 정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식사와 포도주를 함께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들은 포도주 속 폴리페놀들이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의 수치를 높여주며 포도주 속 레스베라트롤 같은 항산화제가 식사 시 치솟는 혈당과 지지를 안정화시켜주는 것에서 온다고 추정하고 있고 포도주 중에서도 적포도주의 경우 만드는 과정에서 포도의 씨와 껍질까지 모두 활용하기 때문에 더 건강한 결과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와 함께 할 때 건강해지는 재료 세 번째, 사회적인 통념상 나트륨은 고혈압의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량을 국가별로 정리한 데이터를 보면 젓갈이나 간장류를 많이 먹는 아시아 쪽이 유럽이나 미국, 아프리카에 비해 확연하게 높습니다. 나트륨 섭취량만 따지면 아시아 지역의 고혈압 환자가 훨씬 많아야 하는데 고혈압 지도를 보면 또 나트륨 섭취량과는 조금 차이가 나죠. 미국에서 진행되었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실험에 따르면 놀랍게도 소금을 적게 섭취할수록 사망률이 높게 나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의 결론에서는 소금 섭취를 단순히 혈압 한 가지 요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저염식이 사망률을 높인다는 실험은 이 실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저염식을 하게 되면 몸에서 사용해야 할 나트륨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나트륨을 재흡수시켜야 하는데 이때 연관된 호르몬이 인슐린이고요. 그래서 저염식을 할 때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되게 되고 이것은 인슐린 민감성을 떨어뜨려 인슐린 저항성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소금을 무조건적으로 악으로만 규정짓던 것에서 한 번쯤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금을 많이 드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 이상으로 적게 드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소금을 적게 섭취하면 혈압이 떨어진다는 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염식으로 떨어지는 혈압의 수치와 저염식을 하면서 잃게 되는 것을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식사를 하실 때 너무 심심하게 드시지 마시고 간을 적당히 해서 드세요.